요즘 통하지 않던 습관이 생겼습니다. 출근길에 꼭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서요, 온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28도. 조금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마 기분 탓이겠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최고 시원한 곳은 스튜디오인 것 같네요. 폭염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말이 안 나오는 요즘입니다. 오늘 민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민소 진행하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의 말레이시아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인데요. 조명시설이 너무 무거워서 이 바닥 은어로 아시바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시바. 네. 아시바라 그러죠. 철골 기둥들이 휘었어요. 무너지면 자칫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콘서트 하루 전날 전격 취소가 돼서 글로벌 팬덤이 꿈틀꿈틀합니다. JYP 이번 결정 쉽지 않았을 텐데요. 칭찬합니다.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 옛날식이죠. 안전 제일입니다. 안전 제일. 말레이시아 콘서트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팬들은 다소 아쉽겠습니다만 콘서트는 다음에 또 하면 되고요. 무엇보다 돌이킬 수가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 하느니 못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미리 발견을 해서 다행이에요. 네, 어디 공식 입장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JYP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7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 예정이던 트와이스 2&D 투어 트와이스랜드 존 2 판타지 파크 인 쿠알라룸푸르 공연은 제목이 이렇게 기나요. 트와이스 두 번째 콘서트, 네, 월드 투어죠. 현지 공연장의 안전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 및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트와이스를 기다려주셨던 많은 팬분들께는 진심으로 아쉬운 말씀드리며 JYP 엔터테인먼트와 트와이스는 앞으로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게 주저앉았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 둘, 셋. 춤바라기 말레이시아. 미안해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가셨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인데요. 30일부터 30, 31일, 1일, 2일, 3일. 네, 딱 일주일이네요. 네. 대부분 군시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요즘 때가 때죠. 28일부터 일정이 없었으니까요. 최장 9일 정도 되려나요. 네, 사실 좀 놀아도 됩니다. 저도 휴가를 갑니다. 네, 저는 풀로 가는 건 아니고 이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갑니다. 네, 민중의 소리는 아직 멤버가 많이 없어서요. 휴가를 길게 못 쓰는데요. 보통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일주일씩들 쉬시던데요. 네. 저희는 그러면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요, 주말 붙여가지고요, 목금 토일 아니면 토일 월화 이렇게 가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9일짜리 휴가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키우는 집은 뭐 휴가 따로 잡지 못하잖아요. 어린이집 쉬는 7월 말 8월 초 뭐 어떻게든 네, 이때 쉬어야죠. 어김없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다녀올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요, 방송 계획이 없어요. 양해 바라겠습니다. 잘 쉬고 와서 네,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억지로 녹음하는 이유, 네, 오히려 쉬는 편도 낫겠다 싶더라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휴가 관련한 브리핑에서 네, 이번 휴가 때 어디로 떠나는지 어떤 책을 읽을지 등 여름 휴가 콘셉트 자체가 없다고요. 네, 그야말로 순수한 휴가 그 자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저희들은 휴가가 노동 아니겠습니까? 애들 바다에 담궈야죠. 네. 저는 뭐 사실 휴가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편은 아니에요. 뭐 1번 집에 간다, 2번 애들을 바다에 담근다, 3번 술독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게 답니다. 네. 바다 가서 고기 먹고 술 먹고, 바다 가서 회 먹고 술 먹고, 바다 가서 고기국수 먹고 술 먹고. 뭐 그러고 보니 계획이 전혀 없는 거 아니네요. 네, 어쨌든 먹을 건 먹네요. 어쨌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공지 차원으로, 네, 또 소주는 또 내고장의 명주 한라산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소.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참 연합뉴스 니까 이렇게 썼겠죠. 네, 꼭 이렇게 써야 했나 싶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 최저치에 근접했다. 뭐 사실이긴 합니다. 네, 할 말 하안. 네. 리얼미터가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잘한다 61.6%, 잘 못하고 있다 33.3%. 약간 하락세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는 60.8%, 올해 1월 4주차 여론조사였고요. 사실 60% 이상이 지지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어쨌든 통계니까요.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4%,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올랐고요. 자유당도 올랐습니다. 떨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방송을 열심히 안 하나 봐요. 네, 자유당 0.3% 올라서 18.6%, 그리고 정의당 12.5%, 아마 노회찬 의원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자유당이 18.6%. 네, 저걸 확 끌어내려야 되는데 말이죠. 네,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망할 때까지 계란으로 바위를 쳐대 보겠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네,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죠.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 지난번에 정상회담했던 곳이죠. 남북 정상회담이요. 평화의 집에서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합니다. 네. 이번에 논점이 될 것이요. 일단 비무장지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시범 조치, 그러니까 JSA 공동경비구역이죠. 여기 비무장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담에서도 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거든요. JSA에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 위험해요. 네.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의견 교환을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JSA 경비 인원 축소, 소총 중화기 등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할 것 같고요. 우리 측에서요. 네. 그다음에 그 비무장지대 안에 그 GP라고요, 초소들이 있는데 이 초소들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 같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은 그 GP 이게 다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뭐 우리가 몇 개, 북한이 몇 개, 이게 다 의미가 없고요. 일단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빼면 어쨌든 사고가 나도 여기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비무장지대를 실제적으로 비무장화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비무장지대 내에 우리 군이 한 60개 정도 GP가 있고요. 북은 약 한 160개 정도의 GP를 설치해서 운용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2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 유해들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죠.
대충 추산을 하건대 국군과 미군 전사자 유해 국군이 한 10,000여 구 정도, 그리고 미군 전사자 유해가 약 한 2,000여 구 정도가 묻혀 있을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계속 발굴 복원이 되기 시작하면요, 한반도의 평화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드네요. 또 우리 측은 서해 적대 행위 중단, 서해 NLL을 기준으로 평화 수역 설정 등을 제안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NLL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게 참 맨날 똑같은 주장, 이렇게 되면 합의가 안 됩니다. 네. 회담 수석 대표는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우리 쪽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 정책관이 나가고요, 북한에서는 안익산 육군 중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민소. 무더운 삼복철이 누구나 먼저 찾는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원하고 쫑한 국수? 예,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땀을 뚝뚝 흘리면서 먹는 단고기장 이상 없을 것입니다. 통일골이 자리 잡고 있는 평양 단고기집에서 만드는 단고기장은 그 맛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면서도 잡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삼복철에 단고기를 먹게 되면은 더위를 타지 않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나도 이거 단고기를 몹시 즐겨 하는데, 이거 땀을 벌벌 흘리면서 단고기를 먹고 나게 되면은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니골 단고기장은 발등에 떨어져도 보약으로 된다. 그대라서요. 땀이 지금도 나잖아요. 땀이 나면서도 속은 편안하다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열치열, 즉 더운 것을 더운 것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여름철 가운데서도 가장 더운 날들인 초복, 중복, 말복이 단고기장을 즐겨 먹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일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단고기는 성질이 덥고 덕이 없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을 조절하며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맑게 하며 머리, 무릎을 돋게 하여 아픔을 못게 하고 양기를 돋군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 자료만 놓고 봐도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단고기장을 삼복철 보신탕으로 건강 음식으로 즐겨해 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평양 단고기집에서 단고기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5명분의 음식감으로는 단고기 4kg, 맛내기 15g, 후춧가루 2.5g, 소금 50g, 고춧가루 25g, 파 100g, 마늘 40g, 들깨가루 10g, 방아풀 25g을 준비합니다. 먼저 피 뽑기를 진행합니다. 단고기는 피를 잘 뽑아야 비린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각을 뜬 단고기는 흐르는 물에 8시간 정도 담궈둬야 살 속이 피가 스며들지 않고 말끔히 우러나와 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없는 경우에는 2시간에 4번 정도 물을 갈아주면서 피 뽑기를 진행합니다. 피 뽑기를 충분히 한 다음 가마에 넣고 고기가 푹 잠기게 물을 부어 삶습니다. 이때 반드시 찬물에 삶아야 합니다. 찬물이 아니라 더운 물에 단고기를 삶으면 살 속에 기름이 응고돼서 국물의 단맛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단고기는 센 불에서 40분 정도 삶아낸 다음 약한 불에서 서너 시간 정도 서서히 끓입니다. 국이 끓으면서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내야 합니다.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기름과 유착돼서 고기 맛이 텁텁해질 수 있습니다. 단고기는 뼈를 들면 살고기가 저절로 떨어질 정도로 푹 삶아야 흡수가 잘 됩니다. 삶을 때 나오는 기름은 모두 걷어내서 양념장을 만들 때 이용합니다. 단고기 양념장을 만드는 방법을 보기로 합시다. 약한 불에 볶음판을 올려놓고 걷어낸 기름을 둔 다음 여기에 준비한 여러 가지 양념감들을 넣으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6 내지 7cm 정도의 길이로 가늘게 찢어 넣습니다. 소금으로 국물에 간을 맞춥니다. 가만, 혹시 단고기의 비릿한 냄새를 없앤다고 하면서 된장을 두고 국물에 간을 맞추는 주부들도 간혹 있지 않을까요? 그럼 소금과 된장의 조성을 보기로 합시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는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된장은 단백질, 기름, 탄수화물 등의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고기장은 오랜 시간 끓여내기 때문에 된장을 넣으면 열을 가하는 과정에 된장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풀려나오면서 국물도 흐려지고 된장의 고유한 맛이라고 할 수 있는 텁텁한 맛이 국물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찢은 단고기를 돈탕 그릇에 담고 국물을 부은 다음 양념장을 곁들여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그 영양가 또한 높아서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 찾는 단고기장이 완성됐습니다. 여기 평양 단고기집에서는 단고기장과 함께 단고기 등심찜, 단고기 갈비찜, 단고기 뒷다리찜을 비롯해서 수십 가지의 단고기 요리도 봉사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단고기집은 1992년 4월 15일 영업을 시작했을 때 9회 7월에 오보이 수로님께서 강력한 요리 집단을 보내주셔서 소금으로 단고기장을 만들 때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우리들이 만든 단고기 요리를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여러 차례 아주 잘했다고 해주셨고 앞으로 단고기 요리를 더 잘할 때에 대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삼복초를 맞으면서 우리 평양 단고기집으로는 평양 시민들은 물론 지방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손님들이 많은 데 맡겼고 봉사가 있어도 동차례에서 당의 인민 사람이 인민들의 부스란히 가닥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먹는 한 가지 음식에도 이렇듯 그 가공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그 진맛까지 헤아려 주시는 어버이 수령님과 경례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이 뜨겁게 어려 있어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 단고기장은 조선의 명요리로 그 이름 널리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고기장, 예, 단고기장, 우리말로 보신탕입니다. 보신탕을 금지해야 하는 논쟁은 일단 좀 접고요. 네, 여튼 북에 놀러 가면은 꼭 코스에 보신탕집을 넣습니다. 뭐 맛있어요. 비리지도 않고요. 뭐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제자 29일자 노동신문인데요. 뭐 이런 아이템도 가끔 올라옵니다.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건강에 좋은 민족 음식 초계탕과 팥죽. 네. 이런 말랑말랑한 아이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근면한 창조적 활동으로 훌륭한 물질 문화적 재물을 수많이 창조해온 지혜롭고 재능 있는 민족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 음식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전 풍부화되어 온 민족 음식들에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
조선 사람이 구미와 기호를 비롯한 민족적 특성이 진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은 더위가 가장 심한 삼복철에 보양 음식으로 단고기장을 먹는 것이 특별히 좋아하였다. 옛 문헌인 동국세시기도 단고기장은 삼복철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였다. 더위로 하여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식욕을 돋구고 영양을 보충하며 온갖 병을 예방한다는 삼복철의 단고기장은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워졌다. 우리 인민이 먼 옛날부터 삼복철에 즐겨 만들어 먹어온 보양 음식들에는 단고기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초계탕과 팥죽도 삼복 건강철에 매우 좋은 전통적인 보양 음식이다. 초계탕, 네. 초계탕, 뭐 삼계탕, 백숙 뭐 이런 거 같은데요. 네, 초계탕. 초계탕은 특색 있는 민족 음식으로서 찬 닭고기 국물, 찬 닭고기 국물, 네, 다른 거군요. 네, 찬 닭고기 국물에 닭고기와 쇠고기, 해삼, 록두묵, 오이 등 갖가지 재료들을 넣고 초와 겨자를 쳐서 만든 음식이다. 초계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초계국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군요. 국수 뺀 초계탕. 초계탕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닭고기, 식초, 겨자를 비롯한 재료들은 무더위로 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영양가가 높고 지방이 적은 닭고기는 여름철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 음식 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식초는 무더운 여름철에 흔히 나타나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소화불량증을 없애는 데 특효가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좋은 작용을 한다. 특히 식초는 식중독을 방지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는데, 옛 문헌들에는 식초는 부스럼을 치료하고 온갖 어육과 채소의 독을 없애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겨자는 배탈을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으며, 어느 한 고전에도 겨자가 몸에 찬 것을 치료하고 오장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초계탕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 열독을 없애주는 록두묵 등이 꾸미로 들어가, 고명이 꾸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꾸미로 들어가 나른해지기 쉬운 여름철에 원기를 돋구어주고 여러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좋은 작용을 한다. 초계탕은 그 맛이 독특하다. 기름기를 뺀 닭고기 국물을 차게 하여 쓰는 것으로 하여 시원한 맛을 낼 뿐 아니라 해삼, 록두목, 오이 등 여러가지 음식감들이 산뜻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내고, 여기에 새콤하면서도 맵싸한 식초가 겨자와 쓰이는 것으로 하여 여름철에 떨어진 입맛을 돋구어 주는데 그저 그만이라고 한다. 초계탕을 만들자면 우선 닭을 삶아 살고기는 찢어 무치고 국물은 식혀 기름기를 거저낸 다음 간장, 소금, 식초, 겨자, 탄가루를 넣어 탕국물을 만든다. 소고기는 잘게 다져 양념한 다음 완자를 빚어 기름에 튀긴다. 오이는 썰어 소금을 뿌렸다가 꼭 짜서 기름에 두고 볶는다. 해삼은 양념을 넣고 볶은 다음 식히고, 록두묵과 배는 보기 좋게 썬다. 록두묵이 뭘까요? 록두묵. 유리그릇에 닭고기와 소고기 완자, 록두목, 해삼, 오이, 배를 넣은 다음 실고추와 실다갈로 고명을 하고 찬 닭고기 국물을 부어낸다. 록두묵. 검색 찬스 오랜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록두묵. 녹두묵입니다. 녹두묵. 바보. 녹두묵이요. 네. 녹두묵. 이런. 록두묵. 네, 녹두묵. 네. 검색 찬스. 네. 그 다음 팥죽인데요. 이게 참, 갑자기, 이걸 좀 소개해드리니, 먹고 싶네요. 네. 팥죽입니다. 팥죽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 명절인 동짓날의 전통 음식인 동짓시에 삼복철 무더위를 가셔주는데도 좋은 보양 음식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 만들어 먹은 팥죽은 특히 복날에 땀 흘리며 먹는 죽이라고 하여 복죽이라고도 불리었다. 팥죽은 기본 재료인 팥이 찬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 무더위를 가셔주는데 특효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질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좋다. 고려의학에서 팥을 적소두라고 부른다. 어느 한 옛 문헌에서는 이것이 몸 안에 나쁜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고 종기를 치료하여 목이 마르는 증상과 설사를 그치게 하고 오줌이 잘 나가게 하며 복수로 인하여 복부가 불어난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팥은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원기를 돋구어주는 좋은 작용을 하며 소화기능을 높여주고 비만, 당뇨병, 고혈압, 변비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한 붓기, 비뇨기 질병, 각기병 등의 치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입맛이 없거나 피로할 때 신경쇠약이나 수면장애 등 무더위로 인한 여러가지 질병 치료에도 아주 좋다고 한다.
팥죽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파달이 충분히 퍼지도록 푹 삶아낸 다음 체에 받쳐 넣는다. 이게 노동신문에서 이런 어떤 요리법이 소개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매일 보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다음 팥을 삶아낸 물을 가마에 끓이다가 붉은 쌀을 안치고 그것이 끓기 시작하면 물을 약하게 하여 서서히 끓인다. 쌀알이 거의 익었을 때 팥 앙금을 넣고 골고루 섞으면서 다시 끓인다. 죽 색깔이 짙어지고 걸쭉하게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말린 잣, 대추, 호두 등을 고명으로 얹어서 낸다. 북한도 굉장히 더운 모양입니다. 네, 이런 뉴스도 다 나오네요. 요즘 북한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죠. 폭염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북한 방송에 보도된 북한의 피서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은 북한 함경남도 동해안에 있는 마전 해수욕장입니다. 아이들은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에서 나올 줄 모르고 청소년들은 물장구를 치고 공놀이를 하면서 바다의 더위를 씻어냅니다. 무더위에 한껏 달아오른 몸을 동해의 푸른 물로 식히며 평양 대동강 인근의 문수 물놀이장. 엄마 품에 안겨 물놀이를 하는 아이 얼굴에선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27개의 미끄럼틀을 갖추고 야외와 실내 물놀이 시설을 모두 갖춘 우리의 워터파크 같은 곳으로 여름철엔 하루 수천 명의 피서객이 방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복철이어서 우리 물놀이장은 1,000만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채만으로 이겨내기 힘든 삼복더위에 북한에도 손선풍기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손선풍기를 얼굴 이쪽 저쪽에 갖다 대며 땀을 식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음식으로 더위를 이기는 풍경도 남과 북이 다르지 않습니다. 평양냉면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즐기는 여름철 대표 음식은 개고기, 북한말로 단고기입니다. 뭐니 해도 땀을 뚝뚝 흘리면서 먹는 단고기장 이상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북한 방송에선 날씨 관련 보도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22일 강원도 원산 39.7도를 비롯해 북한 지역 곳곳에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북한 주민들도 연일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이거죠. 한겨레 단독인데요. 네, 조현호 따옴표 천안함 연평 포격 경찰 댓글 내가 지시했다 라는 겁니다. 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주요 20개국 G20이죠. 네, 정상회담, 한미 FTA,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사회 현안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쓴 사실을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시인을 한 거죠. 집회 시위를 비롯해서 경찰 관련 쟁점에 대해 인터넷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자백을 했네요. 네, 이게 죄가 되지 않나요? 네, 조현호 전 청장은 따옴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정치 공작이라는 말은 너무 터무니없고 여론조작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 예방 차원으로 진행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다고요. 본인 스스로 양반 조현호 청장이 경기지방청 출신인데요. 정보과 중심으로 한 50명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당시에는 약 한 70에서 80명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했다고요. 네. 또 경찰청장 재임 시에는 사이버 수사기획 정보 공보 등 전 부서를 상대로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수시로 강조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네. 이게 여론조작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조현호 청장이 참 생각이 이렇게 없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뭐 본인 스스로는 이왕 구성된 팀이 있으니 수사권 조정에도 투입하고 이건 뭐 검찰과 수사권 갈등 말하는 거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그게 비난받고 책임질 일이라면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여론조작에 이렇게 나서는 게 본인은 이제 정치공작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작을 댓글로 네, 경찰이 공무원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는 참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경찰 말고 또 있는데요. 오늘 기무사 요즘 그 군인권센터 되게 열일하고 있죠. 임태훈 소장님.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기무사에서 감청했다고요. 네.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 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요원의 제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보들은 보통 망해가는 조직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이게 비벼놔야 이제 그 제보 내가 한 거다라고 약간 어떤 면죄부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폭로는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또 그 인권센터 얘기인데요.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노무현 대통령 얘기입니다.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었다고요. 그 군 인권센터의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 얘기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취재 현장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사찰을 나왔었다는 그런 얘기도 몇 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군 인권센터 요즘 굉장히 열의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기사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 센터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국회 국방위원회 하극상 등으로 기무사는 한국 최고의 문제 집단이 됐는데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 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은 조속히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민소.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할게요. 경찰이 댓글을 달고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을 하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 취재하면서 만난 기무사 요원들 이야기도 전해드린 바 있죠. 네, 국방부 인증 감사합니다. 1부, 2부 올려드렸어요. 네, 꽤 많이 다운받으셨더라고요. 요즘 임태훈 소장님 열일하시네요. 네, 100번 말하느니 한번 들어보시면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사실 기무사 망할 것 같으니 일찌감치 줄 서면서 이런 제보들이 속속 발견이 되는 거죠. 네, 여전히 곳곳에 적폐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폭염 잘 견디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